네, 대단한 마무리 수열편 서술형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리본을 접어서 세 겹으로 만들고 가위를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평행하게 자른다고 할 때 10번째 자른 후에 생기는 리본의 조각의 개수를 구하라.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회에서 3회 넘어갈 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 조각이 대응하고요. 지금 이거에 대응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응하고 있겠죠. 보면요, 여기 휘어져 있는 조각과 안 휜 조각이 있는데 계속 횟수를 반복을 해도 휜 조각이 있고 안 휜 게 존재를 해요. 휜 게 있고 안 휜 게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를 때마다 여기에 3개가 생기고요. 아까 생겼었는데 한 번 더 자르면서 3개가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르는 횟수를 더할 때마다 리본의 조각의 개수가 3개씩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수열로 정의하자면 이것은 등차 수열의 모양을 띠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엔 4조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3조각이 늘었으니까 7조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조각이 늘었으니까 10조각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 4에서 3씩 더해갑니다. 몇 번? n-1번.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3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시행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4 나오죠. 2회 시행 2 넣으면 7 나오죠. 3회 시행 3 넣으면 10 나오고 됐네요. 이것이 자르는 횟수 n에 따른 리본의 조각 개수를 나타내는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째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으니까 a10, 즉 n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겠죠. 3 곱하기 10 더하기 1 하면 31, 네, 10번 자르면 31조각이 나겠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초에 480만원씩 20년간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연이율이 6%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다음을 답하여라. 일단 이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금, 국가에서 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국가에서 매년 초에 480만원씩 지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급을 어디로 한다? 통장으로 해줄 겁니다. 자, 연금의 그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가 되려면, 즉 20년간 지급된 후에 가장 많은 액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네, 통장으로 지급된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국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80만원씩 20년간 지급을 하면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생기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국가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국가는 이런 식으로 연금을 줬을 경우 20년 후에 얼마를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받았던 480만원, 나중에 받았던 480만원, 점점점 해서 20년 후에 받은 480만원을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받은 480만원은 연이율 6%로 480 곱하기 1.06씩, 이게 이자가 붙는 거죠. 1.06을 곱한다는 게 이자가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붙겠습니까? 20번이 붙겠죠. 20년간 지급을 했다도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요게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단 1.6의 20제곱은 3.2로 계산을 한다. 이것을 왜 줬겠어요? 네, 쓰니까 줬겠죠. 여기가 이제 20번 붙는다고 해서 1.6의 20제곱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넣은 480만원은 2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네, 480만원에서 1.06, 6%씩 몇 번이 붙겠어요? 19번이 붙겠죠. 왜? 1년 늦게 넣었으니 이자 붙는 횟수가 한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에 받은 연금 480만원, 이거는 이제 이자가 몇 번을 붙느냐? 한 번 붙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수가 있겠는데, 물론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2016년이니까 2017년 초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20년간 지급, 즉 20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20번째 연금은요 2047년 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480만원은요 20년이 끝나는 2048년 초,
하루 차이로 2047년 말고 하루 차이겠죠? 왜? 2047년 12월 31일, 2048년 1월 1일 하루 차이, 하루 상관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돈이 1년 동안 썼으니까, 은행에서 1년 동안 썼으니까 이자를 붙여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에 480만 원이었던 게 말에 붙어서 2048년 초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마지막 해 초에 받은 480만 원은 어쨌든 이자가 한 번 붙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는 마지막 요 뒤에 있는 수들을 더하는 거겠죠?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공비가 1.06이고요. 첫째 항이 중요하죠. 첫째 항이 480만 원이 아닌 480만 원에서 이자 한번 붙은 480 곱하기 1.06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은 S20, 자 20개 항이니까요. 요 항의 개수 셀 때도 잘 세야 될 게 1제곱일 때부터 20제곱일 때까지니까 20 빼기 1은 19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정확한 횟수가 나오죠.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문제예요. 자, R-1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제곱을 할 건데 더하는 항의 개수 20제곱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이것을 계산기로 돌려야죠. 지금 뭐 이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산기로 돌리면요, 요것은 3.2로 계산하니까 3.2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보면은 1억 8,65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억이고요. 이게 만 원입니다. 저희 나라는요, 우리한테 20년 동안 1억 8,656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한대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언뜻 생각하면요, 그냥 480만 원씩 20년간 받아야 되니까 9,600만 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한 번에 주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한 번에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통장에 매번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지 말고 나한테 한꺼번에 줘. 내가 관리를 해서 너희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돈 1억 8,656만 원을 내가 만들게, 즉 내가 관리할게, 책임 내가 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찮을 텐데 이런 짓을 왜 할까? 연금을 받다 보면 48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갑자기 480만 원 받아가지고 480만 원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한테 500만 원이 없죠. 그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불로 받아놓고 내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시불로 받아야 할 금액을 A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나는요, 그 A1을 일시불로 받아서요, 바로 은행에 넣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20년 후에 이 금액이 돼야 되니까 20년 동안 이자가 붙겠죠. 이건 간단해요. 1.06씩 20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억 8,656만 원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은 기간을 관리했을 때 같은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더 적게 줘서도 안 되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듯이 1.06을 20번 계산하면 3.2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은요, 1억 8,656만 원을 3.2로 나눈 금액이 된다는 거죠. 계산기 때려보면 5,8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지? 480만 원씩 20년만 받아도 9,600만 원인데 왜 6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한테 일시불로 이 돈을 주면요, 우리는 은행에 넣어서 이 돈을 굴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받으면 9,600만 원, 대략 2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받으니까 한 3배 가까이 되네요. 3배가 넘네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일시불로 5천만 원을 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붙는 이자율이 많은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처음부터 이자율이 많아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앞으로 80년까지 산다고 치고 쌤이 지금부터 100만 원씩
쌤 80세대까지 넣어가지고 나오는 원리합계랑 같은 이유를 따졌을 때요. 여러분이 뭐 한 50만원? 10만원? 10으로 여러분 80대까지 넣는 같은 이유를 복리로 넣었을 때 나오는 원리합계랑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요. 네, 복리는 시간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 번에 묵혀둘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원리합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네요. 어쨌든 답은 5,830만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양의동수 n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죠. 이 시그마 기호를 계산할 때 이 k는 변수, 얘는 변수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그마에서는 m이 변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요 괄호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k가 1일 땐 1, 2일 땐 2, 3일 땐 3,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랄랄라 해서 k가 m이 될 때까지, 즉 m까지 이렇게 더한다 이거죠. m개의 자연수를 더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시그마에 넣고 다시 계산을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시그마 차근차근 써볼게요. m이 1부터 n까지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이걸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괄호 닫고요. 그럼 조금 분해해서 써볼게요. m이 1부터 n까지 2분의 1 m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을 구하라는 거고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셔버립시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m이 변수예요.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m이 1일 때 1제곱 더하기 m이 2일 때 2제곱 더하기 이렇게 점점점 해서 m이 n일 때까지 n제곱까지 더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랄랄라 해서 m값이 n이 될 때까지를 더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자연수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이것을 정리하면요, 계산할 시간 없으니까요,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20이 나온대요. 얘가 20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양의 정수 n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풀면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120,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2n은 120,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2n-120은 0.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면은 막막하죠. 막막해요. 그러면은 조금 비정상적 풀이법 야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세 개의 수예요. 결국 이수와 이수와 이수는 1차밖에 안 나요. 얘가 5면은 6, 7이고요. 뭐 얘가 6이면 7, 8이에요. 자, n이 5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0이 넘어가죠. 5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단 작아야겠어. 4 해봅시다. 4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네요. 됐어요. n은 4예요. 이 3차 방정식 언제 풀고 있어요? 시간도 없어서 죽겠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뭐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은 양의 정수 n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3항이 6, 3항. 등비수열이 세 번째 항은 안 보이네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수죠. 7항이 24.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하면은 7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오는데 r을 4번을 더 곱했어요. 그랬더니 6, 4, 24, 4배가 되었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r의 4제곱이 4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r제곱은 뿔마 2, r은 뿔마 루트 2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R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왜? 각 항이 양수니까요. 공비가 음수였다가는 이게 양음 바뀔 수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자, 공비는 루트 2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R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은 제곱하면 2니까요. 2a는 6이다. 아, 우리가 찾고 있는 첫 번째 항은 3이구나. 자, 그러면요.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등비수열 a는 첫 항 3에다가 공비 루트 2를 몇 번? n-1번 곱하는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 항의 제곱들의 합을 구하면 뭐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AN은 알겠어요. 근데 각 항이 지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곱한 건 일반항이 뭘까? 뭐긴 뭐겠어요. 네, 이거를 제곱한 거죠. 자,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2의 n-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더해야 하는 각 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등비수열합이고 대신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9고 공비가 2인 새로운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겠죠. 이 등비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찾아볼게요. 공비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더하는 항의 개수제곱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10개 빼기 1 하면은 9 곱하기 2의 10제곱 -1 뭐 계산하려면 하겠지만 자,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아, 어려워요.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자, 이건 뭐 많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항상 이 문제의 접근이 그렇듯이 일단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몇인지 모르겠지만 an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n 플러스 1명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n명과 한 명, 좀 다르게 말하면은 n명에 의해 만들어진 n-1이라는 그룹이랑 n명의 요 멤버로 만들어진 n-2라는 그룹,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한 명,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가 생기냐면요. 이 친구가 이 팀에 속할 수도 있고 이 팀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아까 n명이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보다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명이면 n명일 때보다 2배의 경우수가 더 생기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경우가 이제 생기냐면은 플러스 n명과 새로 들어온 요 한 명으로 팀이 이루어지는 요 상황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한 명이 포함되기 전에는 없던 경우예요. 근데 한 명이 포함되면서 갑자기 가능해진 경우죠.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답은 n인 플러스 1명이면 n명일 때보다 2배가 되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